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스포르팅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기면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였어요.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내용을 봤을 때 비긴 것도 다행일 수준이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든 이유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토트넘은 오늘 3-4-3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모우라가 나왔는데 쿨루셰브스키와 히샬리송이 모두 부상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하게 됐어요. 그 점에서 라인업적으로는 변화가 있기는 한데 이 3-4-3 자체는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썼던 포메이션이죠. 여기에서 콘테 감독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이런 모습을 만듭니다. 좌측 센터백인 데이비스가 측면으로 넓게 벌리고 윙백인 페리시치를 훨씬 앞으로 올리는데요. 때문에 후방에서는 변칙적인 4백 밸런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양측 윙백의 위치가 많이 달라지게 됐어요. 아무래도 공격할 때 도어티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격 시에는 얘가 또 최전방까지 올라가 주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격 숫자가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도어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는 역할을 맡은 셈인데요. 자, 근데 전술적인 배경은 이렇다 치고 그럼 왜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하게 흘러갔냐? 이건 이 최종 형태에서 마무리 작업을 지나치게 크로스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크로스 올리는 게 나빠? 토트넘은 지금까지 계속 이뤄왔고 또 그걸로 결과도 만들었는데 사실 크로스를 올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기엔 썩 좋지 않겠지만 팀이 이기는 데에 이기에도 좋은 선택지라면 이해는 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일단 형태만 봐도 토트넘은 좌측의 숫자가 더 많죠. 데이비스가 측면 전방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인데요. 자연스럽게 이 좌측에서 크로스가 투입되는 빈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전술적으로 애초부터 높은 위치로 두게 만든 페리시치가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토트넘이 총 44개의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중 무려 19개가 페리시치로부터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페리시치의 크로스 목적 지역, 그러니까 크로스를 받을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인, 모우라, 그리고 기껏해야 도어티 정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 공중볼 경합에 능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는 케인 딱 하나뿐이에요. 도어티도 박스 내에 타격이 가능한 선수이지만 솔직히 상대 센터백들보다 공중볼 경합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힘든 선수입니다. 모우라는 굳이 설명을 보탤 필요도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크로스를 투입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가 힘든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토트넘이 크로스 투입을 주된 공격 방법으로 삼아도 어느 정도 결과물을 냈던 것은 여기에 모우라가 아니라 히샬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은 공중볼 경합과 헤더에도 상당한 강점을 지닌 선수죠. 그래서 지금까지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이렇게 쓰는 게 맞냐는 소리는 들어도 이게 토트넘이 팀으로서 결과물을 얻기 위해 내린 판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모우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크로스 투입만 주구장창 했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오늘 준비해온 전술 컨셉부터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기 내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그 크로스를 투입하는 선수, 즉 페리시치의 크로스 자체도 별로 좋질 못했습니다. 크로스를 받는 쪽은 애초부터 여기에 강점이 없고 크로스를 투입하는 쪽은 그 퀄리티가 별로 좋지 못했다. 이러니까 완전히 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다만 콘테 감독도 이 문제를 깨닫긴 한 것 같은데요. 처음 컨셉부터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치긴 해야겠죠. 다만 이게 크로스 주구장창 올리기 컨셉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꿨냐?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전방에 헤더 강한 놈이 케인 하나밖에 없단 거죠. 그래서 로메로를 올려버렸어요. 대신에 도어티나 모우라가 측면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손흥민을 바깥으로 빠지게 만들었는데요.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보단 페리시치가 공중볼에 더 강하다. 그런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잘 나타났는데 아까 페리시치가 총 19개의 크로스를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린 게 총 11개를 올린 손흥민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손흥민이 이 중에서 10개를 후반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엔 딸랑 하나밖에 안 올렸단 거예요. 그나마도 코너킥으로 올린 거였는데요. 전반전엔 페리시치가 계속 측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손흥민이 올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반엔 이제 크로스를 받아먹기 좋도록 페리시치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손흥민의 크로스 투입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데요. 반대편의 모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전엔 하나도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만 4번을 올렸어요. 이것도 이제 모우라가 측면으로 빠지고 공중볼 강한 로메로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직접 크로스를 올릴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모우라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완전히 측면으로 빠진 상태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측면에 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 안 되는 두 윙어는 죄다 측면에 붙여버리고 왼쪽에선 페리시치, 오른쪽에선 로메로가 올라와서 케인과 함께 헤더를 노린다. 이게 후반전에 바뀐 컨셉이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서 볼을 잡았을 때도 똑같았어요. 손흥민이 가장 측면에서 볼을 잡고 중앙에 페리시치, 케인, 로메로가 헤더를 노리고 있죠. 가장 측면에는 지금 한 반 정도 잘리긴 했는데 모우라가 있습니다. 볼의 방향이 좌측에 있을 때나 우측에 있을 때나 똑같단 거예요. 도어티가 빠지고 힐이 들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모우라는 기본적으로 측면보단 중앙지향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하지만 지금 바뀐 전술 속에서는 측면을 담당하게 됐죠. 이런 역할엔 차라리 힐이 어울립니다. 근데 그럼 그냥 모우라하고 힐을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1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를 빼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어티는 전반에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요구받았기 때문에 모우라보단 도어티를 빼고서 힐을 넣는다는 판단을 내렸을 공산이 큽니다. 동점이 되고 나서 바로 모우라를 에메르송으로 바꾼 걸 보면 아마 이게 맞겠죠. 다만 이렇게 우측 센터백인 로메로는 로메로대로 올리고 우측 윙백엔 애초에 공격수인 모우라를 넣으니까 이 지역 후방이 조금 지나치게 불안하게 됐는데요. 이거를 우측 중미인 호이비를 통해서 최소한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호이비가 거의 센터백처럼 내려가 위치하면서 벤 데이비스, 다이어와 함께 3백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 앞에는 벤탄쿠르가 위치하면서 거의 한 3-1-6 같이 만들어졌는데요. 최대한 최전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면서 크로스로 득점을 노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덕분에 코너킥도 만들고 여기에서 동점골도 터뜨릴 수가 있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보는 팬들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전술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골대가 있는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 중앙 지역의 수비를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데요. 보통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최초 빌드업은 상대적으로 압박이 덜한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앞까지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중앙으로 볼을 투입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 투입 작업이 잘 안 이루어지면 U자 빌드업 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 이 작업에서 크로스는 가장 직관적이고 또 가장 쉬운 투입 방식입니다. 근데 그만큼 당연히 상대도 이걸 대비하고 있겠죠. 투입 방식이 다양해진다면 상대도 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소위 전개가 잘 되는 팀들은 이걸 위해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잘 가져가는데요. 지금 토트넘은 오로지 크로스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방 선수들 중에 거기에 강점이 없는 선수들을 넣었음에도 그랬다. 팬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